계속해서 승전보를 올리던 삼중대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베트콩 정규군인 월맹군 제18B연대가 백마부대 사령부인 29연대를 기습 공격하였다. 네, 이 지역은 니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니노아 지역은 29연대 백마 사령부 자리가 있던 자리입니다. 총재님께서 1차 파업을 마치시고 한국에서 근무할 당시에 베트남 짜이산에 있던 그 월맹군 정규군이 니노아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명 손실과 재산 손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29연대에서 10월 달에 굉장히 큰 한국군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지원 나가가지고 15명강 재단간에 막 전사자를 입을 정도로. 근데 그 29연대는 대대장도 전사했다는 게 대대장. 당시의 베트콩 정규군의 공격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예상치 못한 월맹군의 공격으로 백마부대 사령부는 큰 타격을 입으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지원 나갔던 28연대 3중대도 20여 명의 전우를 잃었다. 진짜 우리나라 군인이 반 이상 나가 떨어졌어요. 1개 중대가. 그렇게 많이 상했어요. 우리 전우들이 죽고 또 1개 소대가 죽고 이러려는 거네요. 분이 진짜 사실은 사람 진짜 말이 아니라요. 진짜 막 단지 짐수대가 있었어. 기동 타격 중대 3중대의 명성은 옛말이 된 듯했다. 계속되는 전투에서 패전했고 사상자 또한 늘어갔다. 베트남의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청년은 다시 베트남 파병을 결심하게 된다. 청년은 1968년 2월 2차 파병을 하게 되는데 1차 파병 당시와 같은 부대인 3중대에 배치되게 된다. 정청재 제8대 되는 며칠 전에 우리 소대에도 3명 전사했고 또 그 이튿날 또 2명 전사했고 확실하게 내가 아는 것만 해도 한 21명이 전사한 걸 알고 있고 아마 더 확인하면 더 많은 사람이 되겠지. 그런데 진짜 막 단지 짐수대가 있었어. 그라는 도중에 도쿄 유교작전 정청재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공을 쉬어가지고 좀 분위기 살아났어요. 1968년 4월 5일 한국군에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줬던 월맹군이 공격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월남 정부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1개 대대 엄청난 사람이 들어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작전이 시작되는데 작전 지역은 뚜이호와 서쪽 방면 평야지대에 있는 미탄 마을이었다. 월맹군의 은신처로 예상되는 지역에 미 공군이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일어서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막 뛰어서 저 팔중도 쪽으로 뛰어가는 언덕 쪽으로. 그러면 쫓겨다닌다고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총 한 방도 안 쏘았으니까. 월맹군은 3중대의 포위망에 갇혀 제대로 된 반격 한 번 하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대승리를 거두어 전세가 역전되면서 전우들의 사기가 충천하였다. 우리 앞에 전사자가 23명. 우리 소대 앞에서 막.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래 잡아본 적이 없어. 23명 잡을 때가 없어. 그것도 보면 베트콩들이지. 월맹군 정규군을 잡아본 적은 없었으니까. 그냥 엄청난 전과지. 그런 전과는 있을 수가 없어. 당시의 전과는 전승기념비로 아직 남아있는데 그 후로도 3중대는 1년 동안 100여 회가 넘는 수색작전과 산악작전에도 한 명의 인명 손실이 없었다. 정명훈 총재 같이 전쟁을 했잖아요. 본인은 혼자 기도했을 거 아니야. 한 사람은 안 됐었다니까. 그것도 이제 정명훈 총재가 기고를 해가지고 잠시 머무는 동안에, 예, 그 동안에 그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전사자가 최고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김소래라는 친구가 있어요. 월남전에서 두 다리가 완전히 막 다 잘려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전사자가 하나도 안 생기니까 야 1년 6개월을 연기를 한 거죠. 지뢰를 밟아가지고 부비출입에 의해서 다리가 두 다리가 완전 절단돼 버리거든. 지금 대전호가 살고 있어요, 대전. 원칙이 정병장이 있을 적에는 우리 부대가 그렇게 사고가 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정병장이 갔다 오는 사이에 이제 우리가 몇몇 죽고 일개 소대가 다치고 일개 중대가 나가고 막 그렇게 작전하다가 다치고 그럴 때는 내가 그때 좀 다친 거예요. 수많은 작전에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기에 죽음은 딴 세상 이야기인 줄 알았던 것이다. 귀국할 날짜가 됐었는데 정병장이 그때 나 귀국해 하더라고요. 그거 한국에 가서 군대 생활하려면 더 힘들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그냥 그 군대 생활을 그냥 막 복무 맞춰가지고서 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6개월 연장을 한 거요. 그때 그 정병장 말만 들었더라도 왔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지도 몰랐죠. 전쟁은 젊은 청년들을 향해 늘 죽음의 할시위를 겨누었다. 그런 곳에서 살아 돌아온다는 것, 살았다는 그 사실에 위안을 삼아야 하는 것일까?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베트남 재파월 10개월째인 청년은 부대에 홀로 남아 초소를 지켰다. 거긴 1시가 좀 약간 됐을까? 그럼 기도를 했습니다. 작전 나간 전우들 싸움도 하지 말고 좀 잘 돌아오면 그만이라고. 적 죽이고 우리 죽으면 무슨 소양이냐고. 그럼 기도를 했습니다. 뻥커 속에서 이렇게 딱 내다보니까 저기 해보니까 끝머리에 검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작전 나간 것을 알고 이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공대들이. 순간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애간장이 타고 숨이 막혔습니다. 적들이 더 가까이 오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크레모아 스위치로 손이 갔다. 이제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80대 1의 전투가 벌어지는 순간이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저들도 나도 살려주옵소서. 서로 사랑해야지 평화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크레모아를 터뜨리지 않으면 청년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적을 죽여 살인자가 될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아,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안 죽어요. 어머니가 명기일라고 명석이라고 이름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적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지 말아라. 그들의 부모도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적도 살고 너도 살아야 돼. 오늘자에 나는 이들을 멸하는 날이다. 그래 안 죽으면 나 죽는다. 이 단계에서 저는 참았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순간 기도했습니다. 내가 살려줄 테니까 하나님도 내게 행할 것을 행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딱 끝났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넘어오는 사람이 없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숨이 내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러고 적들은 사라졌습니다. 아무 일 없었단 듯 서로 장난을 치며 사라진 월맹군.
청년에게 닥친 마지막 위기의 순간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나고 저녁의 날이 다가왔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아난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그리운 전우들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너무나 가볍다. 그걸 내가 가서 또 맥주 소맥을 해가지고 꿀떡꿀떡 다 먹었지. 잘했지. 저 파월대가 있는 월남 전우들 그 모임. 전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유일한 우리 모임. 저마다의 사연을 돌이켜보면 기가 막힌 일들도 간담이 서늘한 일들도 많고도 많았다. 그 반가운 전우가 도착했다. 몸이 불편해서 좀처럼 왕래가 없었던 전우가 발걸음을 한 것이다. 그 연장 조금 신청했다가 지뢰를 도비처럼 지뢰를 밟아가지고 이래 참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내 진짜 공항 먹기까지 오면 내가 일찍 와서 좀 했지. 아이고, 일이 어떻게 와주시오. 지금 그때 청명장 다시 와가지고 제발 살아서 가라고 우리 한 소리가 지금도 귀가 전전한데. 비록 2다리를 잃었지만 제발 살아서 돌아가라는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고 전우들과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되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전쟁터. 청년은 적이 총을 겨누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 사랑을 실천했다. 적이 나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살기 어린 눈, 그 무서운 눈빛에 질려버렸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천지가 진동하는 음성이 들리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가도 죽을 것 같았지만 나는 하늘의 음성대로 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갑자기 적의 모습이 내 여동생으로 보였습니다. 영자야, 북한으로 통해서 온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껴안고 보니까 역시 총 맞은 적이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따지지 않는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기 힘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 도저히 그 이해가 안 간다. 그저 우리도 전쟁터 그저 참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옮기고 이 사람도 똑같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온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뇌를 갖다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좀 특이한 사람이라. 이 생명을 죽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안 좋은 거는 지금을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이는 거는 엄청 싫어하는 사람. 굳은 일, 힘든 일은 본인이 앞에 솔선수범 다해요. 내무반에서 청소는 도마토 해놓고 하고 뭐 완전히 뭐 진짜 이쪽 밤 때리면 이쪽 밤 들이댈 정도로. 그는 전쟁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더 절감하며 평화를 위해 간구했다. 청년은 전쟁 없는 세계, 모두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했다. 내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기도는 보면은 수준이 내만 생각하고 내 살기만 하나님께 구했는데, 정정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 없는 평화가 되기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적이 총을 겨누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사랑했다. 사랑해야 평화가 온다는 그의 외침처럼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념 전쟁은 베트남 전쟁을 마지막으로 종식되었다. 여고 자유주의가
막보다 쳤던 전투가 월남전이지. 예. 마지막 전투예요. 예. 그 다음부터는 전투가 없었어요. 예. 공산주의하고 싸움이라는 것은 없었죠. 예. 내가 월남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했다 야기 와서 하나님께서 다 안 가도 너는 가야 된다. 너만은 꼭 가야 된다. 네가 가면은 내가 너 민족을, 너 파을군을 모두 축복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평화국 해주게. 나 간 다음에 7년 만에 결국 전쟁 끝나죠. 50년 걸린 그 전쟁이 끝나버렸다.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내는 전쟁. 100번이 넘는 작전에 투입되어 기록적인 전과를 세웠음에도 전사자가 없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강도 건너면서 달려간다 으스리에. 이 자식 때문에 이 고생을 하네. 바로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았어. 지금 당장 종사시켜. 제가 목숨 걸고 생포한 적이니 적의 정보도 캐내고 연대로 후송해야지 왜 죽입니까? 포로로 잡은 적을 죽이면 나한테도 안 좋고 소대에도 안 좋습니다. 적이 나를 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절대 죽이지 마십시오. 적을 죽인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적의 생명을 사랑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죽여야만 살 수 있는 전쟁터에서 피워낸 생명 사랑의 몸부림에 하나님은 적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전쟁, 승리의 전쟁을 하게 하셨다. 절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엄청난 극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길을 간다. 그 월남을 안 갔다 왔으면 그 엄청난 연단을 못 받았다니까. 월남 갔다 와서 이렇게 연단을 받은 거야. 엄청난 연단을 받은 거야. 그러한 분이야말로 정신적 지도자가 될 가치가 있는 거야. 직접 자기가 전쟁을 체험했고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에서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것을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거든. 그러니까 참 그런 분은 정신적인 지도자가 아주 훌륭한 거야. 난 그 정성재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아주 100%내 공감을 하고 있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해야 돼. 정말 훌륭한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해. I think he's a hero in my mind, and I'd love to meet him. But I think the answer is there would be a lot of people that would love to sit down, and I think there would be a lot of people in this country who would love to hear his story. That is a powerful, inspirational story.